안녕하세요. 썰 푸는 할매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죠? 그럼 오늘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30대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저는 지방 어느 소도시 변두리에서 태어나 말단 공무원인 아빠와 박봉으로 알뜰살뜰 살림만 하는 엄마 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름 괜찮은 직장에 다녔습니다. 어느 날 너무도 잘 알고 지내던 아주머니가 찾아와서 중매를 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아줌마는 예전에 이웃에 살면서 서로 모든 걸 다 알고 가족 같은 절친한 지인이었어요. 자기 친정 조카를 얘기하면서 중매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자기 조카는 새내기 의사이고 여동생과 부모님까지 해서 넷이서 살고 있는데 아들 결혼 상대는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착하고 얌전하고 성격 좋고 시부모한테 잘할 사람이면 된다고 소개해달라 했답니다. 그런데 저밖에 떠오른 사람이 없었답니다. 무조건 다운이가 최고야. 그 이상 더 좋은 사람 없어. 라면서 우리 엄마한테 사단 맺자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자신 없어 하였고 우리 애는 고졸에 한미한 집안인데 하면서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그런 거 절대 걱정하지 말라. 다운이 하나면 되니까 그냥 몸만 와도 된다 하였습니다. 3대 독자라 자손을 빨리 봐야 된다면서 엄청 서둘렀어요. 맞선도 보고 상견례도 하면서 마음을 굳혔지요. 워낙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 신랑감도 내가 마음에 두는 눈치였고 저도 싫지 않았어요. 겨우 체면치레 할 정도로 혼수를 기본만 해갖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뒤 얼마 안 가 또 시누이가 결혼을 했는데 가까운 이웃으로 이사를 왔어요. 넓은 집안에 화사한 신혼방을 잘 꾸며놨더군요. 꿈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하고 정들 때까지 같이 살다가 나중에 따로 나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고마운 말씀이었지요. 머지않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남편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잘해줬습니다. 정말 꿈같은 신혼생활이었는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시부모님 시중 또한 제대로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미안하고 괴로웠지만 어쩔 수 없이 누워만 있었지요. 그런 날이 길어지다 보니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나도 애를 둘이나 낳아봤지만 견딜만하게 넘겼는데 저렇게 유별나게 독하게 입덧하는 건 처음 봤다 라면서 혀를 끌끌 차는 것이었어요. 가슴이 덜컹하면서 겁도 나고 우울해지기 시작했지요. 남편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잘 들어오지 않더군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온몸이 후들거리고 떨리는데도 불구하고 정신력으로 간신히 일어나 시부모님 삼시세끼 차려드리고 집안일도 이것저것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가 자기 집 드나들듯 와서는 눈치를 주더라고요. 안방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는데 큰 대접받고 싶어 엄살 떠는 거 아니야? 어째 하는 게 하나도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그래도 착하긴 하잖아. 착하면 다야. 하는 짓이 꼭 구닥다리 같아. 촌스럽고. 이렇게 주고받고 깔깔대더라고요. 심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지만 내색하지 않고 청소를 하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쓰러졌어요. 일어나 보니 피가 흥건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 유산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왜 임신한 애한테 일을 시켰냐며 호통을 치고 시엄마는 지가 한 거지 누가 시켰다고 그래 라며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시누이는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유난을 떨면 끝이 안 좋다니까. 소식을 듣고 온 남편이 펄펄 뛰면서 화를 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나는 서러워서 펑펑 울기만 했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절절히 느꼈죠. 친정엄마한테 이 상황을 전화로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깜짝 놀라면서 이래저래 몸과 마음을 추스려야 하니 빨리 오라고 했어요. 전 그냥 뛰쳐가듯이 친정엄마한테 바로 갔습니다. 엄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맞아주더군요. 그렇게 포근하고 편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이것저것 음식도 많이 해주고 좋은 말도 많이 해줬지만 충격받은 내 마음은 절반도 풀리지 않았죠. 다시는 그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남편한테 마음 정리하고 빨리 오라는 재촉 전화가 왔는데 저는 안 가겠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던 엄마 얼굴이 노랗게 뜨기 시작하더군요. 한숨을 길게 쉬더니 옛적에 있었던 이야기의 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답니다. 이야기인즉슨 우리 엄마의 할머니, 나한테는 유증조 할머니가 겪었던 기막힌 시집살이 이야기였어요. 마치 전설의 고향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증조 할머니께 모질게 했던 노 할머니는 22세 청상 과부가 되었답니다. 남매를 남겨놓고 남편이 급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되는 강한 성격에 사납고 급하고 해서 한번 성질이 나면 무조건 무릎 꿇고 빌어야 된답니다. 아들 며느리가 한방에서 자는 꼴을 못 보거니와 눈만 마주쳐도 생트집을 잡으면서 혼을 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나서야 첫 아이를 낳았답니다. 노 할머니는 키가 크고 며느리는 아주 작은 키였는데 쪽진 머리를 한 손으로 휘어잡고 간단하게 마당 한 바퀴를 돌고 패대기 친답니다. 잘못이 있든 없든 무조건 싹싹 빌어야 화가 풀렸다는군요. 내가 아들만 의지하고 어떻게 살았는데 니년이 차지하려고 그래? 말 한마디 못하고 참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섣달 금음이었는데 방앗간에서 하루 종일 발로 떡방아를 찢다 보니 밥도 굶고 지친 상태로 무거운 걸 머리에 이고 왔는데 대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방앗간에서 어느 놈하고 희덕대다 이제 왔냐면서 당장 나가라고 악을 쓰더랍니다. 추운 엄동설 안에 몇 시간을 떨고 있다가 쓰러졌는데 이웃집 아주머니가 내천댁 죽게 생겼다며 자기 집 방 아랫목에 뉘어 몸을 녹였더니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그 지독한 시집살이는 동네방네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온갖 굳은 일은 상머슴처럼 부려먹고 밥 먹는 꼴을 못 보고 누룽지만 먹으라 했다는군요. 하도 딱해서 그 남편이 깊고 옆이 오목하게 파인 놋 밥그릇에 깊이 파인 역가장자리 부분에 밥을 쫙 붙여서 다 먹은 것처럼 상을 물린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면서 먹으라는 뜻이었지요. 들킬까봐 손으로 한 움큼씩 훑어서 입에 정신없이 넣어 우물우물 하다가 삼키곤 했답니다. 그 모진 시집살이를 하면서 꿋꿋이 5 자식을 키웠다 하였습니다. 내가 죄가 많아 여자로 태어나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선한 마음으로, 아니 어찌 보면 정말 미련할 만큼 우직한 마음으로 견디며 살았답니다. 큰아이가 17세 되었는데 그날도 자기 엄마를 들들 볶는 걸 보고는 왜 할머니는 그렇게 엄마를 괴롭히냐면서 살림살이 등을 던지며 발로 문짝을 걷어차고 할머니한테 험하게 대들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 남편도 소리 없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하루도 맘 편한 날이 없으니까 집이 싫어졌겠죠. 이놈들이 나보기 싫어서 다 나갔다고 하며 다리 뻗고 몇 날을 통곡하였답니다. 며칠 후 새벽에 방문을 열어보니 목을 매 자살을 했더랍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늙은이 죽어 싸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그래도 딱하다고 하며 식구들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수군대기도 했답니다. 마지막까지 며느리한테 멍해를 씌우고 떠났다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들려줬어요. 이런 거에 비하면 지금 우리 세대 너희들은 천국 같은 시댁 생활을 하는 거나 다름없으니 아무 말 말고 어여 마음 다잡고 시댁으로 가라고, 그게 맞는 거라고 설득했어요. 전 너무 이 시대와 동떨어진 정말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얘기를 듣고 유증조 할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니 어찌 보면 그 시대 그 며느리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는지, 그런 혹독한 관행 속에서 끝까지 시댁을 버텨내며 자식을 지켜 훌륭하게 키워냈는지 정말 가슴이 울컥해서 눈물이 계속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어머님들께 정말 너무나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뒤로 전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서 잘 버티고 참으며 지내다 보니 어느덧 다시 임신하여 자식도 낳았고 시댁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원만해졌으며 그분들도 저에게 이제는 잘해주십니다. 전 이 사연을 보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요즘 시대의 가족이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가정을 이루는 데서 치러야 할 자신의 희생에 관해 과연 얼마나 관대한가. 툭하면 이혼 서류 먼저 들이밀며 가정을 깨버리는 게 별로 놀랍지 않은 이러한 시대에 무언가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남편분들, 시부모님들 시댁살이 하면서 살림하는 며느리한테 좀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있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도 참 마음이 짠하고 눈물겹네요. 그때 그 옛날 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